나이 들수록 관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건 마치 평생을 끌고 온 배에 닫힐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관계가 내 삶의 무게를 결정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진리일지 모르나 모든 인간관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이 진실은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전부라고.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까?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가족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나 자신을 계속 희생하며 끌려다녀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입니까? 관계는 나이 들수록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땐 살아남기 위해 맞추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는 관계는 결국 내 영혼을 깎아먹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매 순간 타인의 표정과 말투,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세한 부정적 신호 하나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장기적으로는 심장 건강, 면역 기능, 심지어 기억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단지 불편한 사람과의 시간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 삶 전체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간의 에너지를 프라나라고 부릅니다. 프라나는 호흡을 통해 흐르고 마음의 평정을 통해 증폭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잃습니다. 타인의 기운에 끌려다니며 나의 프라나는 소진됩니다.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결국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는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더욱 명확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관계에 맞추느라 내 안에 나를 외면합니까? 친구, 가족, 사회의 기대, 눈치, 평가.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존엄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이해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현실주의 세계에서는 이 현실을 꿈의 허상이라 부릅니다. 진짜 현실은 오히려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에 휘둘리는 삶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관계만을 남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외로워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익숙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지 끊는 것이 불편해서입니까? 그 어떤 이유도 당신의 내면을 포기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용기. 그리고 그 공간을 자신으로 채우는 용기. 지금부터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듭니다. 흐리고 지저분한 에너지 속에서 맑은 자존감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라고 써보십시오. 그 이유에 진정한 의미가 없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관계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가족이면 감사한 일이고, 친구라면 복된 일이며, 그것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감정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입니다. 그 감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곧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아무와도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멀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이 관계가 나에게 평온을 주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가? 관계는 나를 위한 기회여야지 나를 짓누르는 짐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필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의 깊은 뿌리는 철저히 혼자의 것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감정도, 그 말에 대해 수백 번 되새김질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 불면의 시간도 오직 나 혼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타인의 시선과 말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인간의 생존 본능에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무리에 속하지 못한 존재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고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타인의 인정, 소속감, 관계의 유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생존과 연결된다고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굴 속에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만들고 정보를 찾아내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관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바로 그 진화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 위로인가? 편안함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긴장감과 위축감인가? 중국의 도가 철학에서는 무의자연의 경지를 최고의 삶이라 여깁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나를 억누르며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연이란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 한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이런 말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자기 자신을 관계의 끝에 놓아두고 살아온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나를 포기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듣고 싶은 음악도, 가고 싶은 여행지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전부 타인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 휘둘린 삶의 가장 무서운 결말입니다.
자아의 해체.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능력이다. 이 말은 진정한 관계가 나를 버리고 상대를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충만하게 채운 뒤 그 에너지로 타인을 감싸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며 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타인의 기대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삶. 이런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 속에 눌려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전 생에서 맺은 인연이 지금의 삶에서 관계로 이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 단지 인연을 맺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 미움, 원망, 집착.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즉, 관계를 통해 배우되 휘둘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되 얽매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단단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거리두기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거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조건 없이 존중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끊임없이 조종하려 하거나 평가하거나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하나씩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고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타인을 진심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경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좋아해야 할지보다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평온한 인생 후반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마지막 성역입니다. 이 마음을 누구나 쉽게 드나들게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피로함과 공허함뿐입니다.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관계가 불편한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서로의 역할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만큼을 바라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절반도 주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단순히 좋은 대화를 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늘 감정을 기댑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짓눌리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 애쓴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로움. 사람은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무리 피곤해도 혼자보단 낫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오히려 필요 없는 관계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당신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건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로움을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연습, 침묵을 견디는 연습, 타인의 말 없이 나를 다독이는 연습. 이 연습이 충분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마치 불면증처럼 억지로 잠들려 할수록 더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로움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을 정리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관계가 필요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비움입니다. 많은 사람을 두는 것보다 나와 진짜 연결된 단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인맥보다는 정맥을 찾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 깊고 단단한 한 사람.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관계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깊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인정의 크기와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가 주입하는 인정받는 사람의 기준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책, 연봉, 팔로워 수, 인기, 호감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외부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도 결국 공허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휘둘리는 삶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 계속해서 타인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진짜 배고픈 것은 인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더 꾸미고 나를 더 자랑하고 나를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숨길 수 있는 용기, 나를 지킬 수 있는 침묵, 나를 낮출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할 때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내 마음을 휘젓는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만 곁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애착 유형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상대의 관심과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거리가 생겨도 불안에 떱니다. 이들은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늘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말에서 찾습니다. 이 불안형 애착의 근원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결핍에 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일관성 없는 사랑, 갑작스러운 상실. 이 모든 경험은 결국 어른이 된 뒤에도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은 그 과거를 이해하고 더 이상 탓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 방식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반사적 반응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불편함을 줬을 때 그 순간 불쾌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을 때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휘둘릴 이유가 없는 단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어디서부터 그런 감정이 반복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은 점점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을 가볍게 보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연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바뀌어야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이제는 결심할 때입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지금까지의 관계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수많은 인연들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험을 통과한 당신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내가 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며 스스로를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와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꾸려는 마음 안에는 이미 불만과 판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이러한 시선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타인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를 망치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반사적입니다. 내가 조급하면 상대도 불편해지고 내가 평온하면 상대도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공명현상과도 비슷합니다. 주파수가 맞는 파동끼리 만나면 서로 증폭되지만 주파수가 다르면 서로 간섭하며 파괴됩니다. 당신의 관계가 왜 피곤한가요? 그 이유는 당신과 상대방의 진동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맞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맞습니다. 억지로 끼워 넣은 퍼즐 조각은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빛을 가리는 그림자 같은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왔을 뿐입니다. 그 빛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가 나로서 편안한 사람과만 함께하기. 거기엔 거창한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정이 편하고 말이 통하고 침묵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수많은 사람과 시끄럽게 어울리는 하루보다 훨씬 치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깊어지지만 그 고독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고독은 곧 성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인연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는 도구였다는 것을. 관계는 결국 내 안의 무의식을 드러냅니다. 내가 집착했던 사람은 내가 내면에서 결핍되었던 어떤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은 내가 내 안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림자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는 흐름이고 순환이고 기류입니다. 어떤 인연은 다가오고 어떤 인연은 멀어지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떠나는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내는 용기. 새로운 인연을 경계 없이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계속 반복된다. 당신이 과거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나를 이해해줘. 더 이상 타인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내가 나를 지켜줘. 그리고 이 신호를 외면할수록 관계는 점점 더 고통스럽고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나의 욕구를, 나의 그림자를.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한가? 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가? 왜 나는 누군가가 날 좋아해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낮아진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질문 없이는 진짜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인맥이 곧 자산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부는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랍도록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정리되고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누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빈자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관계에서 진짜 부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관계의 무게,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끌려가선 안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불필요한 설명과 오해 속에서 낭비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관계는 선택이지 숙명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그 모든 결정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다음 인연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은 가장 강합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당신은 가장 빛납니다. 이제는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떠나보내십시오.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 진짜 우정,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기 전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나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 곁에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아니면 평온하고 담담한가요? 당신을 진짜 성장시키는 관계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당신이 왜곡된 자신을 자꾸 연기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억지 미소, 가짜 공감, 의무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감정은 무기력해지고 삶의 기쁨조차 잃게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관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지만 조용히, 은근히, 깊이 당신을 마모시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선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진짜 나인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기준에 분명하고, 자기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계에 휘둘린다는 건 결국 내 중심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남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남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남의 기분에 휘청거리는 삶. 그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그건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좁혀야 합니다. 넓고 얕은 인연보다 깊고 단단한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피곤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늘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곧 에너지 지출입니다. 반대로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보태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힘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삶의 중심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끊임없이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관계는 결국 중력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위로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밑으로 끌어내리는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에 대한 집착은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필수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없다고 허전하지 않고 있다고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말하는 관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연은 내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외면하는 사람도, 결국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 인연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 진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사람에게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당신 안의 진동수가 바뀌면 당신의 곁에 남는 사람도 바뀝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파동은 파동끼리 끌어당기고 주파수는 주파수끼리 공명합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시끄러운 사람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당신이 진실해지면 거짓된 사람은 불편해하며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자존감으로 가득 차면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관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관계를 선택하고 조율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주체가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는 느려지고 대신 깊이는 더해집니다. 이제는 깊은 사람, 깊은 관계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말보다 묵직하고 진심 어린 침묵이 더 소중한 나이, 그 나이에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마음을 섞으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만 쓰겠다. 이것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을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는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젊을 땐 얻는 것이 관계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덜어내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앉히는 것이 성숙한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이해하려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데 집중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긴장하기보다 자기 감정을 더 따뜻하게 어루만지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유한해야 마땅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먼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선택, 모든 표정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조율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무대입니다. 진짜 나는 퇴장당한 채 타인의 박수를 위해 살아가는 허상만 남은 인생.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조명이 꺼진 자리에 앉아 진짜 나와 마주 앉을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만나야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적은 사람이어도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눈빛을 읽어내고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인연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는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인정하는가? 당신이 당신을 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곁에 있든 누가 곁을 떠나든 당신은 단단하게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한참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인의 박자에 맞추기보다 자기 리듬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과 박자가 맞는 사람도 당신의 리듬에 어울리는 삶도 자연스레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우주는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세우는 순간 세상의 관계들도 질서를 찾습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이며 심리학적 실천이며 삶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인연일 뿐입니다. 필연도, 운명도, 집착도 아닙니다. 흘러가면 흘러가도록 두고, 남으면 남는 대로 품고, 떠나면 떠나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애써야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당신의 등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편안하며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이 몇 개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신이 먼저 당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정결하게 쓰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삶을 존엄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하여 허비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질을 중심에 두십시오. 침묵이 편안하고 혼자가 충만하며 고요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진짜 성숙이고 진짜 지혜이며 진짜 부유함입니다. 관계는 줄이고 감정은 덜고 삶의 무게는 가볍게. 그렇게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당신 곁에 머무른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당신의 손에 쥐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아무 관계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중심.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이 서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은 이제 그 어떤 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인연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